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동의 ABC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행동의 ABC를 잘 이해하면 자녀에게 새로운 행동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행, 사건, 행동, 결과의 세 단계로 행동을 합니다.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선행 자극과 일어난 행동,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난 결과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행동의 기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행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재해야 될, 고쳐야 할 아동의 행동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과 동물이 움직이는 것을 모두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행동의 ABC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선행자극. A. 선행자극. 과일을 보았습니다. 시각적으로 과일이라는 자극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동, 그 과일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서 과일을 먹은 직후 어떤 걸 느끼게 되나요? 혀로 맛을 느끼게 되지요. 즉, 맛이 좋은 자극이었으면 앞으로 똑같은 과일을 보았을 때 더 먹게 되겠죠. 앞으로 같은 선행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런 행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맛이 없었어요. 혐오 자극일 경우에는 다음에 그 과일을 보아도 먹지 않을 거예요. 즉, 미래에 그런 행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미래에 같은 선행 사건이 있었을 때 그 행동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즉, 행동 직후에 일어난 결과에 의해서 미래에 그러한 행동이 증가되면, 그리고 유지가 되면 강화라고 합니다. 미래에 그런 행동이 감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처벌이라고 부릅니다. 강화와 처벌, 행동 강의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니까요.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행동의 ABC에 대한 예를 여러 개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A, 선행자극. 날씨가 덥다고 느꼈어요. 그랬더니 행동, 자켓을 벗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더운 느낌이 사라져서 기분이 좋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 덥다는 그런 선행 자극이 왔을 때는 또 자켓을 벗는 행동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행동이 증가됐으니까 여기서는 강화라고 말할 수 있지요.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선행 자극으로 눈앞에 있는 사탕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행동이 어떻게 나왔냐면 울고 떼쓰면서 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사탕을 줬어요. 그러면 아이는 다음에 또 사탕을 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행동이 또 나오게 돼요. 행동이 증가됐으면 강화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선행자극. 라면 냄비를 보았대요. 행동. 라면 냄비를 만졌어요. 그럼 그 직후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너무 뜨거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혐오 자극이 싫어서 냄비를 만지지 않았대요. 행동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는 처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예를 또 보면요.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습니다. 그게 선행 자극이었어요. 그러자 행동, 친구를 때리고 장난감을 빼앗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그 아동의 장난감을 다시 뺏고 타임아웃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이 결과적으로 별로 기분 안 좋은 혐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다음에는 친구를 때리는 행동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처벌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린 대로 행동을 A, B, C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ABC 원리를 이용하고 환경을 조작해서 우리 아이의 사회성 발달과 학습에 필요한 행동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우리 아이의 사회성 발달과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원리를 우리는 이용해서 아동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ABC 데이터 작성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음, 행동 중재 계획을 세우려면 기능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지난번에 배웠어요.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동을 관찰하면서 ABC를 데이터로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갑자기 퀴즈가 나왔어요. 퀴즈. 여러분이 2주 전 화요일에 먹은 점심 메뉴가 혹은 4주 전 목요일 저녁에는 무엇을 먹었는지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기록이 없이는 기억해내기가 힘드실 겁니다. 아이의 행동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거는 아는데요. 대신에 몇 번이나 하루에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추세가 3개월 이전에 비해서 늘었는지 줄어들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울고 떼쓰는 시간이 아주 길게 하루 종일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막상 시간을 재보면 몇 번 안 지났을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기억은 왜곡도 하게 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미신적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축구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꼭 지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보면 안 돼 하면서 진짜 안 보는 사람들. 그러면 사실은 그 내가 본다는 사실과 축구 경기의 결과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연관관계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나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왜곡된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우리 아이 행동 문제를 볼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 행동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게 되고 그래서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지 행동의 기능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행동을 중재할 수가 있습니다. 제 데이터를 ABC 데이터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우리 여기서 주의점은 행동이 일어났었는지를 눈에 보이는 대로 객관적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추측이나 느낌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로워하는 행동을 했어요. 혹은 아이가 너무 슬퍼서 위로를 받고 싶어 했어요. 이런 식의 말은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지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을 쓴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몇 분 동안 울었고 연필을 바닥에 한 번 던졌고 친구를 2대 때렸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도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도록 아이가 한 행동을 기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작성하는데요. 어, 아동의 행동을 계속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경우는 다양하게 나온 행동을 급하게 쓰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쓰거나 행동 코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행동 코드 이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행동 중에 셀 수 있는 것이 있고 셀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셀 수 있는 것은 때리기, 던지기 같은 행동 몇 번인지 셀 수가 있어요. 그런 건 횟수를 기입하고요. 셀 수 없는 행동은 오랫동안 징징거리거나 울거나 이런 거는 횟수로 셀 수가 없지요. 그런 건 시작 시간과 끝난 시간을 기입해서 지속 시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여기 ABC 기록지가 보이는데요. 이 기록지는 우리 ABA 캥거루 카페에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이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름 유재석 쓰시고 날짜 3월 18일 썼어요. 그리고 여기 행동 코드라고 있는데 이게 글자가 좀 작겠지만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크게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1번 울음 그리고 눈물 있음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번 땅으로 떨어짐. 이거는 땅에 들어 눕는다는 뜻이에요. 3번 소리 지름, 4번 징징거림, 5번 때림. 무엇을 때렸는지 쓰는 거예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자신. 그리고 6번 발로 참. 사람, 물건 혹은 허공을 발로 찰 수도 있지요. 어디 닿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7번 쓸거나 던짐. 사람, 물건. 이거는 왜 책상을 확 쓸어버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말한 거고 8번은 꼬집거나 핥힘. 누구를 꼬집었는지. 사람을 꼬집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그랬는지 쓸 수 있고요. 9번 깨물음. 누굴 깨물었는지 사람이나 물건이나 자신. 예.
그리고 10번은 이탈,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11번, 12번은 빈칸인데 우리 아이가 잘하는 행동을 여기다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행동 코드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 ABC 중에 B 행동란에다가 숫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뭐 소리를 지르며 때렸다 이렇게 길게 쓰는 대신에 1, 눈 이렇게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울은 거고 3, 이거는 소리 지른 거죠. 그리고 5, 때린 건데 누구를 때렸냐? 친구를 2번 때렸다. 이렇게 행동 코드를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칸에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9시, 오전 9시에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돼 있네요. 이제 첫 번째 행동을 보면 선행자극. 선행자극은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행동을 유발한 사건이 되기도 하고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재석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함. 이게 행동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자, 행동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눈물을 흘리고 울고 소리 지르고, 어, 친구를 2번 때렸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랬더니 결과로 행동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쓰시면 되세요. 선생님이 재석이를 타임아웃을 시켜서 교실 뒤로 나가 서 있게 했대요. 그게 결과예요. 그랬더니 기능은 우리 예전에 기능 배웠었지요. 4가지 기능 중에 그건 회피예요. 책을 읽기 싫으니까 했던 회피 기능인데 결국 결과적으로 기능이 충족이 되었네요. 예, 강화가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행동을 강화했다는 것을 기록지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2번째 사건 보면 9시 23분에 교실에서 그리고 선행 사건은 선생님이 수학 문제지를 풀라고 주셨대요. 그랬더니 행동. 자, 3번은 소리 지름이고 7번은 쓸거나 던짐인데 문제지를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재석이를 교무실로 데려감. 기능은 회피였어요. 수학 문제지를 풀기 싫으니까 이렇게 던졌겠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수학 문제지를 풀지 않아도 되는 기능이 충족되는 결과가 나왔었네요.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사건 볼게요. 10시 15분에 복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행동은 장난감 뺏음. 이거는 행동 코드에 나와 있지 않은 행동이라서 그냥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그리고 4, 징징거림이 있었네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친구가 그냥 재석이에게 장난감을 양보해서 갖고 놀라고 했대요. 그리고 여기서의 기능은 장난감을 보고서 나온 행동이라서 장난감을 획득하고 싶은 기능이 있었겠지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또 획득 기능이 충족되었네요. 강화가 되었네요. 그래서 다음에 어쩌면 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4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11시 4분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선행자극, 행동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피아노를 연주를 했습니다. 행동 3번. 3번이 뭔가요? 소리 지름이네요. 소리 지름이 한 번 있었고 결과적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이 쳐다봤대요. 그 기능은 관심이에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관심 받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고 앞으로 또 그런 행동이 있을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기능이 충족되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건 볼게요. 여기는 12시 5분부터 12시 15분 기간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행동을 했냐면 10분 동안 그 행동이 있었대요. 그리고 장소는 식당입니다. 선행사건. 급식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행동. 안 먹어 라고 말함. 이거는 또 위에 행동 코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술을 했고 행동 코드는 4번. 징징거림과 함께 안 먹어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징징거리고 앉아 있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급식을 안 먹게 된 거예요. 기능은 급식을 먹기 싫었던 회피였고 그 회피가 충족이 되는 결과가 나왔네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ABC 기록지를 작성을 하시면 이제 이 기록이 모이면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도 돌아보면 아, 우리 아이의 행동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테라피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그 기능을 대응해서 어떤 어, 반응을 해서 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카페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동의 ABC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카페 오시면 저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